네, 슈퍼 주총 위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상장사 2,614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회사들이 이번 주에 주총을 열었거나 또 개최할 예정이 있는데요. 오늘 경영권 분쟁 등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와 KTNG 등의 주총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주총 이슈와 함께 시장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슈 점검에 앞서서 시장에 관심 모이는 주요 기업들의 주총 한 건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밸류업 정책 발표 후에 더 주목받고 있는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경영권 분쟁, 또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환원 제한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주 주주총회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진행된 주입니다. 총 1,600여 개사의 주주총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700여 개사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이번 주 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무난한 주총이 이어진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적으로 결정지었고요. 이전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가량이 걸릴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주총회 열리는 기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바로 두 곳인데요.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와의 표대결을 펼칠 KTNG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오전 9시 주총 시작이 예정돼 있었지만 위임장 집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KTNG는 오전 10시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쯤에는 주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임장 집계로 한미사이언스의 주총이 2시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OCI 통합을 놓고 모녀와 형제 간 표대결이 치열한 곳인데요. 주요 안건은 이사 선임안입니다. 이 모녀 측은 OCI 홀딩스 회장을 비롯해서 OCI 통합에 찬성하는 인물 6명을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형제들 측은 본인들을 포함해서 OCI 통합에 반대하는 인물 5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확보한 지분을 보면 모녀 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42.67%를 확보를 했고요. 형제들은 개인 최대 주주이자 전임 회장의 친구인 신동국 한양전밀 회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40.57%를 확보했습니다. 양측의 지분 차이가 2%도 되지 않아서 이번 주총의 승자는 소액주주들이 가리게 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자문사 5곳 중 3곳은 모녀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한 곳은 중립, 또 한 곳은 형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런 주총의 결과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법원은 형제들이 제기했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날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7% 하락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KTNG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주주총회를 열었고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었죠. 이번 주총에서는 KTNG 이사회 측과 또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또 KTNG의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표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주요 안건은 2개였습니다. KTNG의 반경만 사장 후보 선임안,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안 이렇게 2개였습니다. KTNG의 6%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사장 선임에는 반경만 사장 후보를 좀 찬성을 하고 있었고요. 또 사회이사 선임에서는 손동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추천에 좀 손을 들어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나왔던 대로 반경만 사장 선임안 통과가 됐고요. 또 사회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손동환 교수가 선임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활약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있다면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주총회 핵심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주총 이슈, 핵심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대표님, 어제 그 SK하이닉스의 주총이 있었습니다. 워낙 네. 요즘 이제 HBM으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 성장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역시 관상 간식거리는 AI, 즉 HBM이었습니다. 네. 어제 대부분의 신문 헤드라인에서 말한 거는 HBM이 실제 우리 HBM 굉장히 뜨들썩하지만 네.
이 가격 자체가 메모리의 한 5, 6배, 네. 7, 8배 정도 하니까 매출 비중이 단자리였습니다. 네. 한 7, 8% 정도였는데 어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광노정 SK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이 매출 비중이 메모리에서 2자리까지 넘어갈 것이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주주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HBM으로 좀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낸드 부문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텔로부터 인수한 자회사 그 솔리다임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 것인지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가장 요즘 골칫거리는 네. 낸드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몇 년 전에 그 인텔로부터 야심차게 인수해서 낸드의 시장 비중을 거의 30-40%까지 올린다는 목적으로 올렸는데 이게 오히려 네. 지금 악재가 된 상황이죠. 어제 주총에서 저는 그 한 분, 그러니까 사내이사로 새로 들어온 분이 좀 눈여겨봤는데 안현 부사장입니다.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낸드 개발 기획 그룹장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SK하이닉스에서 모든 낸드 관련 총괄을 하십니다. 네. 예, 요 분이 사내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이제 어떤 의미가 읽혀지는 부분인데 현재 SK하이닉스의 가장 약점이 기업용 SSD 데이터 관리와 그 제어를 담당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라. 사내이사로서 의사일정도 하고 해결을 해라. 현재 그 솔리다임은 되게 안 좋습니다. 지난해에 SK하이닉스 전체 그 적자가 한 7조 정도 됐잖아요. 네. 솔리다임만 순손실이 4조입니다. 매출이 3조인데 손실이 4조예요. 이게 전년에서 매출은 36% 감소했고 네. 손실 규모는 그 7천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네. 2년 연속 지금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솔리다임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지난해 5월하고 9월 달에 각각 1조 3천억, 2조 3천억을 대여를 해준 상태. 네.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 SK하이닉스가 그 이 자금 대여를 포함해서 솔리다임에 현재 투입한 자금만 7조 7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은 잘 나가지만 사실은 낸드 쪽에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된 상태인데 네. 아마 이번에 안현 부사장을 사내에서 앉혔다는 의미는 이 부분의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를 하거나 네. 이야기하는 건데 어제 곽 대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낸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할 때 실효성 투자를 하겠다, 조심하겠다. 근데 거의 투자는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하거나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이 모델 정리라든가 해서 수익성 부분에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볼 때 HBM만 보지 말고 낸드 쪽의 실적 개선 여부도 주목을 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도 해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총 이후에 8만 원 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52주 신고가 터치를 했죠. 네. 하이닉스의 주가는 역시 견인은 HBM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그 인텔하고 네이버가 새로운 연합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AI에 대해서. 이거 좀 눈여겨보실 대목이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현재 GPU의 가장 주력 모델이 H100인데 네. H100의 가격이 4만 불 정도 해요. 굉장히 비싸죠. 네. 이 4만 불을 주고도 지금 발주를 하면 네. 11개월 걸립니다. 그 말은 네. HBM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발주도 11개월 걸린다는 이야기는 HBM 수요는 내년까지 분명히 간다는 겁니다. 플러스 지금 인텔과 네이버의 움직임 같은 걸 보면 이런 연합군이 저는 한두 개 더 생길 거라 봐요. 네. AI 반도체, AI 관련해서. 너무 엔비디아의 90%의 집중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착안하시면 어쨌든 메모리, 그러니까 낸드는 여전히 골칫거리지만 메모리 분야의 수익 곡선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치긴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잠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좀 알아보고 오셨고요.
올해 주총에는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약품과 OCI 그룹 통합을 반대하면서 이 한미사이언스 주총 지금 뭐 지연되고 있다고 네.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형제가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통합 찬성 측, 그러니까 모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 사안이 이제 요 법원 판단이 중요했던 게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인용하지 않고 네. 사실은 합병이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신주 발행을 못하면 합병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이 인용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임종윤 사장 입장보다는 현재 한미약품그룹,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 쪽에 송 회장과 임지연 부회장이 똑같이 됐어요. 임지연 부회장 측이 유리한 국면에 들었었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일단 합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분 차이는 이제 2%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점입각인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신동국 한은직물 회장이 형제 손을 들어주니까 네. 40대 35가 됐다가 국민연금이 이틀 전에 또 손을 들어주니까 이제 42대 40이 된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3% 정도 되는 개인 주주들의 어떤 판단에 지금 이 회사의 운명이 갈린 상태인데 곧 발표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 그러니까 M&A라든지 합병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네. 개인 주주와 국민연금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KTNG 주주총회가 방금 끝났다고 하는데 표대결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예측대로 방경만 사장이 선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원 기자, 주총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 KTNG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이었던 방경만 사장 선임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방 사장은 8,400만 표 이상 얻으며 득표율 1위로 사장 선임에 성공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제안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도 5,600만 표 이상 얻으며 이사회에 입성합니다. KTNG가 제안한 임민규 사회이사 후보는 2,450만 표가량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방 후보가 사장직에 오르면서 KTNG는 9년 만에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담배 사업의 요직을 두루 거친 방 신임 사장은 KTNG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글로벌 본부장 재임 시절 KTNG의 해외 진출 국가수를 100여 개로 늘리고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의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인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수석부사장 선임 이후 영업이익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사장 선임을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방경만 사장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KTNG 주총장에서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KTNG 방경만 사장이 선임이 됐다는 소식까지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한미사이언스 주총 관련해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 결정이 어쨌든 났고요.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쪽에 손을 들어줬죠. 지지 선언을 하면서 통합 결정 측이 지분 대결에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 국민연금은 모녀가 추천한 6명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아마 이번 주총에서 가장 큰 교훈 하나는 향후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좀 사안들을 보면 네. 아까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KTNG도 마찬가지인데 네. 대부분 캐스팅보트가 국민연금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연금의 어떤 판단 기준이 네. 적어도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들에게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국민연금의 수책위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가 네.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주고 어떤 사안에 이렇게 들어주고 네. 이 국민연금의 판단 기준이 불확실하면 자본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안인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같은 이유로 형제 손을 들어줬고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송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장기적으로 한미약품의
그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냐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국민연금 산정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그 이전에도 현 경영주에게 찬성표를 많이 던졌다는 기계적인 판단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민연금의 판단이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지표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그 뭐 주총 이슈들 워낙 많긴 한데 뭐 저희가 다 다뤄볼 시간들은 뭐 많지 않고요. 이번 올해 주총에서 그래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 강화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밸류업 열기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금호석화도 그렇고 주총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뭐 분석들이 있는데 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 이 환경이 뭐냐면 일단 느끼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되게 저성장 기조입니다. 네. 저성장 기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밸류업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에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시장 자체가 이전에는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흘렀다면 최근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개인 투자자가 600만에서 1,400만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 는 인구 대부분이 MZ세대예요. 되게 적극적인 층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환경이 네. 행동주의 펀드가 되게 이야기하는 좋아졌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실제 보면 한국경영협회에서 나온 걸 보면 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펀드 공격이.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근데 주총을 예를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차탄 속의 태풍인 경우가 많다. 네. 왜 그러냐?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주의 펀드가 본질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만 올인했다면 네. 그런 얘기 덜 들었을 텐데 먹튀 논란이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 그 KCGI가 대표적인데 지난해 그 한진칼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 오르고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편성의 개인 투자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는 기업의 가치 제고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튀를 하고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다. 이게 네.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그 산업 구조적인 걸 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기는 좀 언밸런스하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제조업 기반은 뭐냐 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기업 가치 제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과 똑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주주 환원해줘. 네. 그리고 배당 많이 해줘. 다들 소각해. 그런데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느꼈지만 행동주의 펀드가 똑같은 걸 요구했지만 실제로 ISS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은 번 돈을 가지고 다 줄 수는 없어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산업 구조적으로 네. 영국과 유럽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동주의 펀드가 말하는 거와 다른 점. 그리고 네. 산업 구조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주목을 해야 되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 기업들에게 제안을 하는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사이트 지금까지 그 주총 이슈 관련해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